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결혼 4년 차인 유다은이라고 해요. 아직 아이가 없으니 신혼이라고 해도 될까요? 그런데 남들 결혼하고 40년 동안 겪을 일들을 저는 4년 안에 스펙타클하게 경험했으니 할 말이 참 많네요. 워낙 사건이 많아 순서가 헷갈려 뒤죽박죽일 수 있으나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도록 할게요. 남들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때문에 시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친구들이 하도 얘기를 많이 해줘서 저 역시 결혼 전부터 단단히 결심을 했었는데요. 생각지도 않게 시부모님의 스트레스가 아니라 시이모님의 시집살이가 저를 너덜너덜하게 만들었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졸업했지만 돈을 빨리 벌고 싶다는 생각에 닥치는 대로 일을 했었어요. 홀서빙부터 속옷 판매, 콜센터, 택배 분류일까지 20대 초반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고졸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르바이트 종류에 불과했지만 열심히 하면 시급을 올려주는 것도 있었고 예뻐해 주시는 사장님도 있어서 제 생활에 크게 불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언니가 동대문에서 의류 판매 일을 했었는데 그쪽 일을 해보라고 권하더군요. 속는 햄치고 동대문에 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저랑 너무 잘 맞았어요. 새벽 장사라 몸은 피곤했지만 그 시간에 누구보다 활기차게 깨어있다는 생각을 하니 제 스스로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도매시장에서 일을 한 지 3년이 되었고 어느 날 저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주 작은 옷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작지만 너무 소중한 제 첫 사업이었죠. 제 옷장사는 낮에 했지만 새벽에 가서 물건을 떼와야 했기에 전처럼 똑같이 피곤한 생활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정말 힘든 줄 모르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사실 이렇게 낮밤 바뀌고 바쁜 생활을 계속하다 보니 친했던 친구들과도 소원해지고 제 카톡 연락처에는 도매시장 사장님들로 목록이 채워져 있더라고요. 유일하게 남은 제 베스트 프렌드가 있었는데 하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생일 파티에 꼭 오라며 초대해 주더라고요. 마침 다음 날이 한 달에 하루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어서 일 마치고 꼭 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제가 가게 문을 닫고 생일 파티에 도착해보니 벌써 밤 10시더라고요. 친구는 와준 것도 고맙다며 자리에 앉히고는 술을 권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친구의 대학 동기, 직장 동료, 동호회 친구 등등 가리지 않고 자신을 축하해줄 사람들을 모두 불렀더라고요. 아는 사람이 딱히 없어서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술잔만 기울이고 있었는데 친구가 제 앞에 저보다 더 늦게 온 한 남자를 앉혀주었어요. 다은아, 너보다 늦게 온 이 자식 네가 책임지고 술 좀 많이 먹여. 아, 왜 그래? 나도 야근하다가 온 거라고. 늦게나마 지 생일 축하해주러 왔는데 이게 무슨 푸대접임? 내 생일 파티 한다고 내가 한 달 전부터 말했잖아. 시간 비워두라고. 이런 날 야근을 하다니. 널 때려 죽여도 시원찮다. 그의 이름은 지승진. 제 친구의 대학 동기라고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까지만 나왔지만 제 친구는 서울 명문대를 졸업했거든요. 대학 동기니 이 남자도 그 대학교를 나왔겠구나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승진이라고 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다은이에요. 세아 고등학교 친구예요. 아, 그러시군요. 아까 들어보니 저보다 아주 약간 빨리 오신 것 같네요. 네, 저도 장사하느라 가게 문을 늦게 닫거든요. 평소 같으면 참석하기 어려운데 마침 내일 쉬는 날이라 왔어요. 잘 됐네요. 이렇게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것도 인연인데 같이 술 한잔 하시죠. 남자는 쾌활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라 처음 본 저를 금방 편하게 해주더라고요. 물론 생긴 것도 좀 제 스타일이기도 했어요. 그날 친구의 생일 파티와 상관없이 저희는 즐겁게 시간을 보냈고 연락처를 교환하게 됐어요. 둘 다 서로의 느낌에 끌렸다고나 할까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그 사람과 저는 주구장창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은 날이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으세요. 네, 고마워요, 승진 씨. 손님 없을 때 얼른 가서 사오라고 커피 한 잔 보내드려요. 어머, 센스쟁이. 잘 마실게요. 다음번 커피는 직접 만나서 제가 살게요. 이렇게 조금씩 오고 가는 연락이 많아졌고 만나는 횟수도 점점 늘어갔죠. 서로 알고 지낸 지 한 달쯤 되던 날, 그 사람은 제게 고백을 했어요. 저도 마음으로는 당장 좋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왠지 그 사람이 사는 세계와 저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밤낮 없이 새벽 시장에서 옷을 떼다 파는 장사꾼이고, 그 사람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인정받는 유능한 회사원이었으니까요. 저는 솔직히 말했어요. 우리가 잘 어울릴까요? 승진 씨는 정말 말로만 듣던 엄친한 느낌이고 저는 그냥 시장에서 맨몸으로 뛰는 사람인데. 난 다은 씨가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저야 할 줄 아는 게 없었으니까 공부만 하다 여기까지 온 거고, 다은 씨는 세상 경험을 훨씬 일찍 그리고 많이 했잖아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난 다은 씨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면 존경스럽고 부럽기만 한데요. 제가 부끄러워져요. 존경이라니. 살면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의 벽은 우리가 부시겠다는 마음을 먹고 당장 그와 함께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이런 남자와 함께라면 어디서 뭘 하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그와 생활 리듬이 달라 만나기 어려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쁘게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가끔 평일인데도 다음날 연차까지 쓰고 제가 새벽 시장 가는 걸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너무 고마웠어요. 만난 지 1년이 넘어갈 때쯤 저는 굳게 마음을 먹고 그에게 말했어요. 승진 씨, 우리 결혼할래? 뭐? 왜, 싫어? 아니, 이렇게 갑자기? 그리고 결혼 프로포즈는 내가 하려고 했단 말이야. 내가 먼저 낚아챘네. 그러자고 한 건 승진 씨가 먼저였으니까 이 프로포즈는 내가 먼저 한 걸로. 다은아, 와, 고마워. 나 너랑 결혼해서 잘 살 거야. 행복하다. 친구 생일 파티에서 우연히 알게 된 우리 두 사람은 결국 사랑이 깊어져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너무 행복하고 벅찬 시간이었죠. 저희 집에서는 승진 씨를 매우 환영했어요. 잘생기고 똑똑한 데다가 직업도 빵빵한데 저한테 잘해준다니까 당장 가마를 태워서 데려오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문제는 승진 씨네 집이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승진 씨 이모가 아주 큰 걸림돌이었어요. 승진 씨와 함께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식당에 그 이모가 함께 와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왜 와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승진이 처가 될 사람은 당신이 먼저 꼭 봐야 한다면서 불이 나게 달려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승진 씨 어머니는 저를 굉장히 흡족해 하셨어요. 전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이 승진 씨 스펙 앞에 작아져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승진이한테 들으니까 아주 열심히 산 처녀라던데? 아, 부끄럽지만 그냥 주어진 일은 다 잘 해내고 싶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특하네요. 이렇게 예쁘고 생활력 강한 아가씨가 승진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네? 하지만 전 공부도 많이 못했고 승진 씨에 비하면 많이 뒤떨어지는데. 사람 사이에 더 낫고 뒤떨어지고 하는 게 어딨어요. 나는 다은 씨 씩씩해 보이고 상냥해 보여서 마음에 드는데 우리 부족한 승진이 잘 부탁해요. 제가 더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눈물이 날 정도로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어요. 절 너무 예뻐해 주셔서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예비 씨 이모님이 쌀쌀맞은 말투로 제게 질문 폭탄을 던지더라고요. 동대문에서 옷대다가 판다고? 그거 뭐 남는 건 있나? 작게 시작하긴 했지만 조금씩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백화점처럼 많이 남는 건 아니지만 손해보지는 않아요. 지금은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열심히만 살면 망할 집안이 어디 있겠어. 그럼
대학도 제대로 안 나온 거네? 아, 네. 언니, 요즘 그런 게 뭐가 중요하다고 다은 씨 무한하게 왜 그런 걸 물어봐? 우리 승진이가 보통 애니? 아무한테나 장가 보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그렇게 집안 좋고 잘난 색시들 붙여준다니까? 기어이 이런 애한테 주려고? 언니, 왜 그래? 이럴 거면 언니 먼저 가. 사업도 사업 나름이지. 코딱지만한 옷가게 하는 애가 우리 승진이한테 걸맞기나 하니? 이모님, 오늘은 그런 말씀 여기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얘 승진아, 이모가 널 얼마나 이뻐했니? 이모는 그냥 네가 아까워서 그래. 아, 아까워.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가씨랑 우리 승진이가 기본 밑바탕부터 다른데 그게 노력으로 될 일이야? 선혜야, 넌 꼭 이 결혼 시켜야겠니? 언니, 진짜 왜 이래? 안 되겠다. 우리 먼저 일어나. 하여간 언니 때문에. 미안해요, 다은씨. 같이 식사도 못하고. 먼저 갈게요. 언니, 얼른 일어나. 얘가 왜 이래 참? 아,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만난 지 30분도 되지 않아서 음식이 채 나오기도 전에 시이모님의 회방 때문에 뭔가 인사자리를 망친 기분이었죠. 제가 풀이 죽어 있으니까 승진 씨가 더 미안해 하더라고요. 다은아, 미안해. 진짜 미안해. 이모가 굳이 안 와도 되는데 오지랖이 좀 별나서 저렇게 그러시네. 내가 사과할게. 상처받지 마. 이모가 한 말 다 잊어버려. 아니야, 맞는 말 하셨는데 뭐. 그냥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를 못해서 좀 아쉽네. 난 괜찮아, 승진 씨. 우리라도 맛있게 먹고 가자. 제가 화를 내면 승진 씨가 더 곤란해하니까 저는 마지못해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이게 뭔가 싶었죠. 그래도 우리 시어머니 될 뿐 아니니까 다행이다 싶었는데 그게 바로 악몽의 시작이었어요. 결국 결혼 승낙이 떨어졌고 바쁜 와중에도 신혼집을 알아보느라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래도 승진 씨랑 함께 살 생각이 힘든 줄 모르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나야, 승진이 이모. 이모님,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내가 전화 못할 곳에 한 건가? 아니요, 제 말은 처음 전화 주시는데 무슨 특별한 용건이 있으신가 해서요. 선혜한테 듣자하니 무슨 혼수도 어영부영, 예물도 어영부영 커플링 하나로 퉁치기로 했다면서? 예단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아, 그건 승진 씨랑 상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우선은 집이 급하다 보니까 다른 돈 들어가는 걸 최소한으로 하고 집 대출을 최대한 적게 받자고 한 거예요. 태학을 안 나와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기본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게 무슨 결혼이야? 애들 소꿉놀이 하는 거지. 내가 우리 승진이 그렇게 보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머님도 저희 의견 듣더니 괜찮다고 하셨고 해서. 선혜 걔가 워낙 착하니까 말을 못한 거지. 시집 오는데 시어머니 이불도 좀 새로 해드리고 우리 형제자매도 선혜랑 나 둘밖에 없는데 우리 집 수저 정도는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야? 참 사람 치사하게 이렇게 내 입으로 말하게나 하고. 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르쳐 주잖아. 알아서 싹싹하게 하는 눈치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라고. 알았어?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가 이런 요구를 했어도 어이없을 텐데 시이모가 나서서 조카 며느리한테 이러다뇨. 예의상 전화를 끊을 수는 없고 그냥 얘만 하다가 통화가 끝났어요.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바로 승진 씨에게 연락해 말하니 또 쩔쩔매며 사과만 연신할 뿐이더라고요. 아 진짜 이모 왜 그러시지? 기분 상하게 해서 미안해. 입이 10개라도 모자라지만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모가 한 혼순이 예물이니 한 말 다 잊어버려. 내가 직접 전화드려서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할게. 어머님도 이모님이 이러는 거 알고 계시나? 어느 정도는. 사실 이모 이것도 병이야. 욕심이 정말 많거든. 원래 그러신 분이구나. 승진 씨가 자세히 말해준 시이모의 정체는 더 충격적이더군요. 위로 큰언니 박선자, 둘째 언니 박선정, 그리고 시어머님 박선혜, 이렇게 세 자매 집안인데요. 작은 언니가 몇 년 전 오랜 지병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시어머님이 원래 작은 언니랑 훨씬 애틋했어서
돌아가신 다음 많이 힘들어하시고 슬퍼하셨다고 해요. 그 와중에 세 자매 중 유일하게 결혼을 안 해 자식이 없는 작은 언니의 사망보험금을 큰 언니가 혈안이 되어 독식하는 바람에 정이 떨어져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혈연이라고는 이제 두 자매만 남았는데 남은 여생 쓸쓸하게 보내지 말라고 승진 씨가 엄청 노력해 다시 두 분을 이어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승진 씨도 본인이 그때 그렇게 한 게 실수였대요. 원래 욕심 많고 질투 많고 갑질 잘하는 이모가 승진 씨네 집 행사에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원치 않은 오지랖을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렇다고 다시 두 자매가 싸우고 손절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와중에 제가 등장했던 거고요. 시이모의 특징을 알고 나니 무섭더라고요. 앞으로는 얼마나 더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할까. 절대 책 잡힐 일은 하지 말아야지 싶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상 니트가 나이 불문하고 손님들이 많이 찾더라고요. 다양한 색 중에 무난한 색상으로 드리려고 어머님 것 3벌, 이모님 것 3벌 이렇게 준비를 해두었어요. 승진 씨를 통해 선물을 전달해드렸고 어머님이 너무 곱고 예쁘다며 전화를 주셨죠. 이모님한테는 기대도 안 했지만 당연히 전화는 없었고요. 그러다 결혼식 한 달 전쯤 집에 와서 밥 먹자며 시이모의 호출이 있었어요. 물론 어머님 승진 씨 모두 함께요. 결혼 전에 또 한 소리하고 꼬투리를 잡을 건가 보다 하고 미리 도닦는 마음으로 시이모님 집을 방문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빈손으로 왔니? 아니요, 과일 좀 가져왔어요. 다은이가 과일 고르느라 신경 엄청 많이 썼어요. 요즘 세상에 과일 못 먹고 사는 사람 있니? 신경 써봤자지. 승진이 넌 벌써 마누라 편이야? 편은 무슨, 언니 또 시작이다. 우리 며느리가 주는 거 제발 곱게 좀 받으셔. 며느리는 무슨,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모르는 거지. 속으로 생각했죠. 아, 또 저렇게 갈구려고 부른 거구나. 착한 승진 씨랑 어머님 생각해서 내가 꼭 참자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삭히고 있었어요. 그때 시이모가 키우는 강아지 캔넬에 익숙한 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제가 선물로 준 니트 3벌이 거기 들어가 있더군요. 언니, 이거 내 거랑 똑같은 니트네. 이거 우리 다은이가 준 거지? 그런데 이게 왜 여기 있어? 도통 뭐 입을 오셔야 말이지. 그래도 겨울 니트길래 봉구 추울까봐 깔아줬어. 언니, 아무리 그래도 다은이가 언니 입으라고 선물 준 건데 그걸 어떻게 강아지 집에 깔아? 그거야 받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거지. 강아지를 깔아주던 노숙자를 갖다 주던. 언니, 이모. 와, 정말 충격과 공포였어요. 그냥 욕심만 많은 게 아니라 사람 무시하고 굴욕 주는데 타고난 재주가 있으신 분이구나 싶었어요. 이날은 승진 씨고 뭐고 저 밉상 아줌마 머리를 잡아 흔들고 싶더라고요. 제가 못 참고 눈물을 뚝뚝 흘리자 어머님과 승진 씨는 놀라서 시이모한테 뭐라고 한 소리 하더군요. 시이모는 끝까지 자기는 잘못한 것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고 어머님이 급하게 저와 승진 씨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 저 언니가 자기 집에서 저녁 먹자고 했을 때 내가 알아서 거절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다은아. 이모 도대체 왜 저래? 옛날에 형수들한테 그렇게 했으면 됐지. 내 와이프 될 다은이한테까지 왜 이러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저 이모는 그냥 다은이랑 안 보고 지내는 게 낫겠어. 우리 언니지만 정말 저 신부는 알다가도 모르겠단 말이야. 형수들이라니? 저 이모 아들 둘이 있는데 같이 식당 사업해서 돈 좀 벌었단 말이야. 둘 다 결혼도 했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모가 형수들을 괴롭힌 건지 뭘 한 건지 두 분 다 앞다투어 이혼하셨어. 말은 안 해도 형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모가 이혼시킨 것 같아. 뭐 아무 말을 안 하니 우리끼리 추측이긴 하지만. 그런 얘기 다은이가 들어서 좋을 게 뭐가 있니? 아무튼 미안해 다은아. 같은 식구 되어서도 저 언니랑 너랑 최대한 마주칠 일 없게 만들게. 전화번호도 그냥 차단해버려. 하지만 사람 일이 뭐 뜻대로 되나요? 그 시이모와의 악연은 정말 쉽게 끊어지지 않더군요. 결혼식이 5일 남은 날이었어요. 다은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뭐, 왜? 다쳤어? 나 말고 엄마. 방금 연락받았는데 횡단보도 건너다 차가 들이받은 것 같아. 자세한 상황은 나도 지금 병원 가는 중이라서 얘기 듣고 말해줄게. 어떡해. 알았으니까 얼른 가봐. 멀쩡히 파란불에 길을 건너시던 어머니는 운전자가 핸드폰 하느라 신호를 못 본 자동차에 치였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다리를 다쳐 수술을 하게 되셨어요. 저도 평소보다 가게 문을 일찍 닫고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수술은 끝났지만 거동이 전혀 안 되는 상태시더군요. 수술은 잘 됐지만 후유증으로 재활 치료도 해야 하고 당분간 걷는 건 매우 힘들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저로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어머니가 잠드신 틈을 타 승진 씨와 병원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했어요. 승진 씨 많이 놀랐지? 고생했어. 고생은 무슨, 너야말로 하루 종일 걱정해줬잖아. 장사도 일찍 접고. 문 열어놓고 손님이 이것저것 말 걸어봤자 계속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치료 열심히 하시면 보행도 할 수 있다고 하시니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지 뭐야. 아, 그런데 당장 우리 결혼식은 어떡하지? 어머니 저런 상태에서 혼주석은커녕 식장에 가시는 것도 무리일 것 같은데. 그러네. 우리 결혼식 하자고 몸 불편하신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도 없고 결혼식을 미뤄야 하나? 아니야. 엄마한테 얘기하면 절대 미루지 말라고 할 거야. 그것도 식을 일주일도 안 남기고 미루는 건 불가능하잖아. 그럼 어떡해. 자식이라고는 승진 씨 하나인데 그 결혼식에 못 오시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어. 아버지도 안 계신데. 그나마 어머니 혼주석 비는 것도 좀 그렇고. 그렇긴 하지. 자기가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큰이모한테 자리 좀 대신해달라고 할까? 큰이모님? 아무래도 자기가 좀 싫겠지? 그냥 못 들은 걸로 해. 내가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아볼게. 시어머니는 남편과도 일찍 사별하신 데다가 그나마 남은 여자 형제라고는 큰 시이모밖에 없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 시이모랑 좋은 날에 또 마주할 것을 생각하니 끔찍했어요. 하지만 제가 싫다고 승진 씨 혼주석을 비워놓자니 그것도 미안해서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하객들이 수군거릴 것도 싫었고요. 그래, 이모님한테 부탁드리자. 내가 직접 전화드릴게. 다은이 네가? 괜찮겠어? 어차피 부딪혀 봐야 하긴 하잖아. 이모님 솔직히 엄청 좋지는 않지만 자기 가족 자리가 쓸쓸할 걸 생각하니까 그게 더 싫어. 이모님께 부탁드려서 이모부님이랑 같이 자리해달라고 부탁드릴게. 고마워. 우리 이모가 그렇게 못되게 했는데 정말 고마워. 결혼식이 코앞이니 망설이고 말고 할 시간이 없었죠. 저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바로 시이모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이모님. 저 승진 씨 와이프 될 다은이에요. 어머, 염치 한번 좋다 너. 그때 그렇게 무안 주고 가버릴 때는 언제고? 그때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오는 바람에 많이 곤란하셨죠? 사과드릴게요. 엎드려 절받기 싫다. 너 꼴 보기 싫어서 결혼식도 가기 싫은데 진짜 승진이 봐서 가는 거다. 네, 다 알죠. 죄송하지만 제가 부탁 좀 드릴까 해서요. 어머님이 오늘 교통사고가 났어요. 뭐? 선혜가? 많이 다쳤어? 다행히 수술이 잘 돼서 금방 깨어나셨는데 다리 쪽을 다쳐서 당분간 보행이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님이 괜찮으시면 결혼식 날 승진 씨 혼주석에 자리해 주실 수 있을까 하고 연락드리는 거예요. 결혼식도 못 올 정도면 심각한 거 아니야? 다른 데는 괜찮은데 다리만 좀 많이 다치셨어요. 의사도 당분간 치료받고 재활 꾸준히 하면 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랑 애 아빠 보고 승진이 혼주석에 있어달라고? 네, 승진 씨가 너무 안쓰러울 것 같아서요. 아버님도 안 계신데. 그럼 나한테는 뭘 해줄 건데? 네? 맨입으로 해달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뭐 혹시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우리 집 세탁기가 뭐가 문제인지 자꾸 됐다 안 됐다 하더라고. 요즘 건조기랑 세트로 좋은 게 많이 나왔다던데. 그거 하나 놓아줄 수 있지? 세탁기요? 혼주 자리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줄 아니? 내가 우리 아들 둘 다 결혼시켜봤지만
보는 눈도 많고 화촉점하며 손님들한테 일일이 인사드리는 거 보통 일 아니다. 너야 드레스 입고 이쁜 척하다 끝내면 되겠지만 혼주 역할 그거 진짜 힘든 일이다. 네, 싫으면 말고 나야 아쉬울 거 없으니까. 진짜 승진 씨 이모가 맞나 의심스럽더군요. 다친 여동생 아들인 조카 결혼식에 자리 좀 해달라는 건데 돈거래하는 남도 이보다 낫겠다 싶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얼마나 많은 생각이 들었나 모르겠어요. 더럽고 치사하다고 찾아가서 물 뿌리고 다시는 보지 말까? 아니면 눈 한 번 딱 감고 수그리고 들어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후자를 선택했어요. 알겠어요, 이모님. 세탁기랑 건조기 원하시는 모델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드릴게요. 대신 승진 씨한테는 아무 말씀 말아주세요. 그냥 대가 없이 혼주석에 계셔주시는 거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말해주면 나야 더 땡큐지. 한복은 아들 때 입던 거 그냥 입고 가마. 그럼 모델 찾아서 보낼 테니까 결제 좀. 반대로 저 시이모 아들이 결혼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면 우리 시어머님은 소매 걷고 10번이고 100번이고 참석해주겠다고 말씀할 뿐이신데 같은 자매인데도 저렇게 인성이 하늘과 땅일까 싶었어요. 승진 씨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한 이유는 승진 씨가 제 앞에서 얼마나 창피하고 면목 없어 할까 싶어서였어요. 저런 못난 이모에게라도 대리로 앉아 있어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화를 낼 것 같아 그랬던 거였어요. 그까지 세탁기 사주면 그만이지 제 남자 자존심에 상처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식 날이 돌아왔고 뻔뻔한 시이모는 저를 보며 실실 웃더군요. 좋은 날 저도 인상 찌푸리기 싫어 눈이 마주치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아주 천불이 났었죠. 아무것도 모르는 승진 씨는 마냥 좋아했고 그 모습을 보니 이렇게라도 그가 외롭지 않은 결혼식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은아, 우리 이모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어려운 부탁해줘서 고마워. 응? 아니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뭐. 이모님이 자리해주셔서 병원에 계신 어머님도 좀 한시름 놓으시겠지? 그럼 좀 전에 엄마랑 통화했는데 그렇게라도 돼서 다행이라고 하셨어. 승진 씨랑 어머님이 좋다면 나도 좋아. 전 쓰린 속을 감추며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어요. 대신 앞으로 승진 씨와 행복한 결혼 생활에 꿈이 부풀어 있었죠. 저런 비상식적인 시이모까지 견뎌내며 결혼까지 온 건 순전히 저만 바라봐주는 승진 씨와 절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이죠. 아픈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어 저희는 신혼여행도 위약금까지 물어가며 취소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너무 미안하다며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반대로 시이모의 그 뒤 행동은 더 가관이었어요. 신혼여행을 갈 때 승진 씨 모르게 면세점에서 명품 가방을 하나 사다 달라며 저한테 몰래 연락을 해왔더라고요. 승진 씨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것을 빌미로 끝까지 추잡스럽게 굴더군요. 같이 가는데 어떻게 가방을 승진 씨 모르게 사요? 넌 참 머리가 나쁘구나. 네가 쓸 거라고 하면 되지.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 줬다거나 잃어버렸다고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내가 일러주리? 정말 입 아프다, 입 아파. 이모님, 진짜 끝까지 너무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 신혼여행 취소했어요. 면세점 갈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뭐? 왜 취소를 해? 그럼 내 가방은? 왜긴 왜겠어요. 어머니가 저렇게 아파서 계신데 저희가 여행을 어딜 가요? 아니 너 그럼 진작에 취소했다고 얘기하면 되지? 왜 내가 가방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말하니? 설마 너 나한테 쪽주려고 그런 거야? 이모님 본인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러면 쪽팔린다는 거 다 아시면서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세탁기 세트까지 다 갖다 바쳤잖아요. 너 아주 영악스러운 계집애구나. 지가 비밀로 해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냥 가방까지만 받고 입 싹 닦아주려고 했더니만 나를 시험에 들게 해? 제가 이모님을 시험에 들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초하신 거예요. 세탁기 해드린 것에서 마무리하셨으면 저도 이렇게 막 나가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모로서 승진 씨한테 부끄럽지 않으세요? 허참, 이 기집애 막말하는 거 봐라. 면세점 못 가게 됐으면
백화점에서라도 당장 구해다 드릴게요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입장을 바꾸시겠다 이거지? 오냐, 너 두고 봐라. 승진이한테 다 까발릴 테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제 이모님 이러시는 거 정말 지치네요. CMO 입으로 듣기 전에 제가 먼저 결혼식 일에 대해 말을 꺼낼까 고민했지만 어머니한테까지 거짓말을 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니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정말 몇 날 며칠을 스트레스 받으며 지냈어요. 승진 씨는 제가 그저 결혼식이 끝나고 긴장이 풀려서 힘들어하는 줄로만 알았겠죠. 시간이 지나도 남편으로부터 CMO한테 어떤 말을 들었다는 얘기가 없길래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으로 입을 닫았구나 싶었어요. 어찌됐든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결혼한 이후로 승진 씨는 회사에서 더 인정받아 높은 직급을 얻었어요. 저 역시 가게가 잘 되기 시작하면서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직원까지 고용하는 상황이 되었죠. 심지어 장사가 너무 잘 돼 확장 이전도 하고 입소문 타 손님이 더 많아져 인터넷 판매까지 더해 매출은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어렵게 시작한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매일 일어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간만에 한가로이 주말에 게으름을 피우고 있을 때였어요. 남편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방에 들어가 한참 만에 통화를 마친 남편은 아주 심각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누군데 전화 끊고 그렇게 안 좋은 얼굴이야? 상조영. 시어머님 큰아들? 사촌 아주버님? 그런데 얼굴이 왜 그래? 상조영이랑 한조영이 이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고 하네. 이모님을? 갑자기 왜? 그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나 보더라고. 아들 둘이 하는 식당 빼고 다른 곳은 다 망했으면 좋겠다면서 배달시켜서 고의로 이물질 넣고 리뷰 테러하고 그랬나 봐. 그런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가게마다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결국 걸렸대. 뭐?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간혹 형들 음식에 대해 불만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끝까지 주소 알아내서 온갖 쓰레기고 똥물이고 페인트고 칠갑을 해놓기도 하고. 아휴, 말도 안 돼. 한동안 식당 이모들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자주 바뀔 때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모가 엄청 갑질해서 그만두게 만들었나 봐. 게다가 두 형 모두 얼마 전에 이혼한 전 와이프들을 만났었는데 결혼 생활할 때 이모가 형수들한테 했던 시집살이가 그냥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더래.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그래? 거짓말로 두 형수 모두 바람났다고. 남편들은 식당 일로 바쁜데 집에까지 남자나 끌어들이고 그랬다고. 심지어 온 동네 다 소문내서 장 보러 가면 손가락질 받게 하고 그랬대. 스트레스 때문에 큰 형수는 한 번, 둘째 형수는 두 번이나 유산했는데 그것도 바람 펴서 얘 잘못된 거라고 말을 하고 다녔다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형들이 이혼한 게 아니라 이모가 이혼하도록 조종한 거였어.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 두 형제는 뭘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야. 형들도 뭐 거의 이모한테 세뇌당한 수준이라고 봐야지. 식당 일로 워낙 바쁜데 집 사정까지 그렇게 되니까 더더욱 귀 닫고 눈 감고 살았던 거고. 이모가 그렇게까지 머리 써서 며느리들을 괴롭힐 거라고 상상도 못했겠지. 그런데 이번에 전 와이프들을 만나서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것 말고도 엄청 많았대. 지인들한테 거짓말해서 투자금 받고 입 닦은 거, 없는 일 있다고 거짓말해서 사람들끼리 이간질시킨 거 등등. 형들도 최근에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충격 먹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아무래도 제정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강제 입원시켰다고 하는 것 같아. 성격이 아니라 어디가 고장이라도 났다는 뜻이야? 일반적인 허언증 수준이 아닌 거지. 자기 자신을 거짓말로 포장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일을 더 크게 만들어 그걸 즐기는 거니까. 지금 형들이 리뷰 테러 당한 다른 식당들 찾아다니면서 사과하고 있고 돈 잃은 사람한테 변상하러 다니고 난리도 아닌가 봐. 형들 식당도 이모가 나쁜 짓 한 거 다 소문나서 손님 다 떨어져 나갈 판이래. 그리고 무엇보다 형들은 전 부인들한테 제일 미안하겠지. 와이프들이 본인들한테 이모가 한 짓 그렇게 하소연해도 안 믿었는데 알고 보니 이모가 다 거짓말을 하고 쫓아낸 격이니까. 형들도 지금 완전 멘붕이라 식당 일도 제대로 안 된대. 아들 사랑이 과한 게 아니라
진짜 미치셨던 건가 보네. 예전에 자기한테 그랬던 것도 어쩌면. 저는 갑자기 결혼식 혼주석 사건이 떠올랐어요. 시간도 어느 정도 흘렀고 이미 지난 일이니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받을 생각으로 다 털어놓았어요. 사실 우리 결혼식 때 이모님이 혼주 자리에 앉아주신 거 그거 세탁기랑 건조기 사드리기로 하고 부탁했던 거야. 뭐? 네가 사드린다고 했던 거야? 아니, 이모님이 먼저 거기에 앉아있는 대가로 사달라고 하셨거든. 안 사주면 앉을 이유도 없다시면서. 그럼 이모가 너한테 거래를 한 거네? 그런데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우리 엄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아파서 못 오신 건데. 그땐 그냥 내가 자기 쓸쓸해 보이게 하기 싫었거든. 아버님도 안 계신데 혼주 자리 둘 다 비면 사람들 뒤에서 얘기하는 것도 신경 쓰일 테고 자기 자존심 지켜주고 싶어서 그랬어. 미안해 말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와, 이모는 결혼식 끝나고 나한테 다른 말 했었는데. 뭐라고 했는데? 네가 이모한테 혼주 자리에 앉아달라고 말하고는 그날 고맙다는 인사 한 번 안 했다고. 선물은 네가 먼저 사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입 싹 닫고 아무 말 안 해서 화가 난다고. 뭐? 그게 말이야 방구야. 네가 세탁기랑 건조기 사줬다는 얘기는 아예 말도 안 꺼냈었는데. 네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좋은 백 하나 사다 준다고 했었는데 엄마 때문에 여행 취소했잖아. 그런데 그 이후로도 감감무소식이라 화나서 나한테 대신 전화한 거라고. 그럼 그때 자기는 왜 나한테 그런 전화 받았다고 말 안 했어? 나도 그냥 자기 상처받을까봐 그랬지. 자기네 이모도 아니고 우리 이모니까 그냥 말하고 잊어버린 거구나. 우리 막 결혼하고 분위기 좋은데 괜히 말 꺼내서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자 했던 거지. 자기, 날 그렇게 몰라? 내가 그럴 사람이야? 아니지. 그래서 사실 나중에 내가 이모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백 하나 사드렸어. 뭐라고? 자기한테는 가방을 받아간 거야? 세탁기 말고도 식 끝나고 면세점 가서 자기 몰래 가방을 사오라는 둥 하시길래 이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나도 같이 맞대응하긴 했었거든. 그랬더니 비밀로 해달라는 거 다 까발리네 어쩌네 난리였는데 그 뒤로 자기한테 아무 말 없어서 그냥 최소한의 양심으로 말 안 하셨구나 싶었던 건데. 와, 이게 그런 느낌인 거구나. 뒤통수 맞은 느낌. 이렇게 자기랑 나한테 말 바꿔서 전달하고 챙길 건 다 챙긴 거네. 미안해. 가방 사드린 거 나중에 자기가 알면 무안해 할까봐 나도 말 못한 거였어. 이모가 또 거짓말해서 우릴 이간질 시키려고 했던 거구나. 그 형들 전 와이프들이 이혼하면서 진짜 구원받은 거였네. 계속 이혼 안 하고 이모님이랑 저렇게 살았으면 애기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못되셨겠어. 얘기 다 듣고 보니까 나도 너무 어이없고 미치겠다. 이제 정말 이모네랑 왕래할 일 없을 거야. 이건 애교 수준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 인생 망쳐놓을 작정으로 한 거짓말 아닌가요? 아들 둘 다 이혼시키고 남의 생업 회방 놓고 심지어 조카 부부끼리도 서로 오해하게 만들고 본인 이득만 싹 취하다뇨. 정말 정신이 어디 이상한 거라고 믿고 싶더군요. 맨정신으로 그런 일을 했었다면 더 오싹했을 테니까요. 저는 저런 사람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이모라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그 후에 식당을 계속 잘하고 싶었던 두 아들들이었지만 시이모가 냈던 악의적인 테러 소문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장사를 할 수가 없어 시골로 내려간 뒤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소식을 모른다고 하더군요. 시이모는 병원에 몇 년 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아들들의 연락도 닿지 않고 저희 시어머니와도 척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연고 없는 노인들이 머무는 요양병원에 들어가 비참하고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저희 어머님은 열심히 치료받고 재활한 결과 다친 다리도 낫고 운동도 하셔서 오히려 전보다 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이제 저희는 이세 계획을 세워서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그 시이모는 너무 믿고 싫었지만 그것 때문에 이 소중한 사람들을 놓쳤다면 저는 지금 더 후회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이제는 평온한 결혼 생활과 건강한 가족들에게 그저 감사할 뿐이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